무더위가 힘든 건 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피풀인데요. 오늘로 옥탑방 생활 5일차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삼양동 주민신고식 제대로 치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녁 옥탑방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한번 그 현장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시민한테 그래 고소를 그렇게 해요. 고마워요. 아, 결장이 하시자니까요, 시장님. 고소 받을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고소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죠. 대화 좀 안 하니까 그러나니까. 시장님, 저는 고소 받을 짓 안 했는데 왜 하셨어요? 수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네, 이게 예.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냐면, 예. 지난 그 6.13 지방선거 때, 이 시민단체가 관사,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의 관사 앞에서 예. 원숭이 탈을 쓰고 계속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그거를 두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관련한 어떤 시위가 아직도 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많이 지금 좀 변하고 있다라는 뭐 일간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선거 기간 내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지난 4년 전에는 중앙당에서 유세를 함께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중앙당 유세 안 받고 나 혼자 하겠다 이러다가 이번에는 자신이 야전사령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야전사령이 돼서 전 구청장을 함께 동반하겠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지난번 대선을 겪고 대선 때 사실은 경선 때 자기의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야 되겠다. 이런 내부 반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캠프 내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아까 그 언급한 그 대구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조곤조곤하고 신사적이고 이런 어떤 이었는데 고소 당할 일을 하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맞대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든지 다 이제는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이 이미지가 이미지 변신이 지금 보인다라고 옆에서 많이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뭔가 어쨌든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근데 삼양동 사실 이제 골목골목이 좁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시위대 몰려오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켜야 되니까 또 경찰들도 오고 밤마다 지금 사실 폭염에 더운데 시끌시끌하면 그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짜증나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저 시위대가 박원순 시장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신고를 했으면은 언제 이 사람들이 올 줄 아니까는 뭐 경찰관이랑 뭐 서울시청 공무원들, 강북구청 공무원을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저 골목길이 폭이 3m라 그러거든요. 근데 100m 정도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쭉 늘어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시위대들이 조용조용 기도하듯이 시위를 하는 게 아니죠. 뭐 소리 지르면서 뭐 박원순 시장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막아선 사람들 그 소리까지 해가지고는 주위 사람들은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서울시장이 가가지고는 서민 체험한다 이런 거는 좋은데 서울시장이 움직이게 되면은 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시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뭐 보좌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까지 나오냐면은 우리 동네를 뭐 못 사는 동네인 것처럼 광고 한 꼴이 됐잖아. 이거 뭐 또 집값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공공시설이라도 설치해 지금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민원인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을 발생시키는 불편을 주고 이후에 어떤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 정책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은 쇼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끄러우니까 아예 시위대를 그곳에서 시위 못하게 아예 시위 허가를 안 내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야간이나 어느 정도는 시위를 못하게 금지가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뭐 확성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뭐 확성기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소리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법적으로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뭐 삼양동 매일같이 시끌시끌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위대의 대치도 그런데 더위와의 싸움도 상당할 것 같아요. 사실 옥탑방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결국 뭐 그늘막을 설치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떠올라요. 비교체험 극과 극.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원래는 강남에 아파트에 네.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삼양동, 그렇다고 삼양동이 뭐 주민들 말씀처럼 그렇게 못 산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예.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든 옥탑방은 아시다시피 사실 불법적인 구조물이 많아요, 옥탑방은. 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아니라 상당히 그냥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 2평 정도의 어떤 그 구조물을 설치하는 어떤 형식인데 네네. 그 앞에 있는 보통 마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속에서 이 반사열이 네. 그대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아, 반사열이 그렇군요. 이 네. 방으로 그냥 내리쬐게 들어오는 되죠. 거죠. 네. 그래서 2중, 3중으로 사실은 이 기온이 올라갈 네. 수밖에 없어요. 옥탑방은. 그런데 스스로 또 체험을 하신다니까 에어컨 시설도 없이 그냥 네네.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5일 차다, 6일 차다 아마도 계속 이제 뭐 뉴스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늘막을 그게 설치했다, 진행될지. 내일은 또 그렇죠. 어떻게 됐다 이런 맞아요. 뉴스가 네. 계속 진행이 된다면 글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뭐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이렇게 강북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삼양동을 체험한다면 삼양동의 일부가 돼야지 삼양동에서 사실은 전혀 다른 풍경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자꾸 삼양동의 다른 풍경으로 삼양동을 그냥 보는 어떤 입장.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나가서 이 주민들과 만나는 게 뉴스가 안 돼야 일부가 네.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네. 지금은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가 된다면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 잃는 것은 사실은 계속 뉴스거리가 됨으로써 주민들과 자꾸 이렇게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있겠네요. 얻는 것은 네. 이렇게 뉴스가 됨으로써 홍보가 된다. 근데 그렇죠. 진정성이 있으려면 저는 뭐 이 뉴스거리를 만들지 말고 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 오지 말고 보좌관도 옆방에서 다 보내고 그냥 그 일부로 완전히 그 속에서 주민들과 조용히 만나는 네네. 그런 만남을 해야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 네,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화제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방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는 이제 비서관이 사다 주는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에는 전화로 피자를 주문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저게 과연 그냥 장소만 삼양동이지 과연 그 주민들의 삶에 녹아드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폭염 때문에 힘들지 주민들도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이렇게 비판하지 한 달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면 네. 네네.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뉴스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네. 농담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초심. 저기에 왜 갔나를 좀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강북과 강남의 어떤 차이. 내가 여기 가니까 공무원들도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가냐고 자꾸 얘기했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 달에 꼭 채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비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삼양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네. 또 삼양동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것. 이 두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취임 한 달이자 아직 안 됐는데, 뭐, 물론 지금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모두 폭염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 더더욱 이제 대선 주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옥탑방 체험만큼이나 서울 재개발을 두고 상당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한번 박원순 시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도 활력이 확 떨어져 있죠. 그동안 이 아파트 단지별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사실 여의도는 거의 뉴욕에 마치 맨하탄처럼 네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하려면 좀 종합적인 가이드라인과 마스터 플랜 아래에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 사실 저 계획을 얘기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동을 국회에서 걸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정면 돌파에 나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도시개발은 서울시장의 정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 구상은 좋습니다.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뉴욕시 사진을 보면 맨해튼이 그냥 중간에 둥둥 멋있게 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의도도 섬이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멋지게 개발을 한다는 건데 개발이 되면 좋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도시개발 권한은 그 자치단체 시장이 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계획과 연결이 되거나 도시계획 구역이
대출 계획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지정 권한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양자가 협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부득이하게 따르는 게 또 아파트가 상승이잖아요. 네. 저 얘기 나오고 지금 여의도 아파트가가 2억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기조가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그 협의는 필연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뭐 물론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7, 80년대 지어가지고는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110V 뭐 아직까지 전압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또 이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뭐 강남이라든지 도시 외곽은 왜 여기는 재개발 안 하면서 저기는 한다는 볼멘 소리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가 상습과 같은 뭐 어떤 투기 세력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까지 뭐라 그랬냐면은 있는 집 허물고 건설회사 돈 벌어가고 도시 생태계 해치는 재개발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뭐 문화 생태계, 도시 생태계 복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그런 이제까지의 기조하고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헤쳐나갈 부분들도 많고 주민들의 예. 반발도 많고 지금의 국가 정책 기조와도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네네.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재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난항은 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출렁이는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이거는 전부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밖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네. 이게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지 서울시장 차원에서 저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 던지는 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나 저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예.